이건 미신입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에이펙 회의가 열린 경주에 위치한 100년 된 한의원 50조 투자를 결정할 미국 재벌 해리슨의 주치의 앤더슨이 한국인 한의사를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9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절망에 빠진 회장의 아내 로라가 SNS만 보고 이곳을 찾았기 때문이죠. 앤더슨 박사는 9년간 존스 홉킨스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이런 주술로 환자를 기만한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한의사는 조용히 인공지능 구암의 스캔 결과를 띄웠습니다. 박사님, 9년간 틀리셨습니다. 원인은 부인이 아니라 회장님이니까요.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던 9년간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는데 오늘의 사연은 이진혁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월 25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1등석 라운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속속 한국 땅을 밟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은 이는 단연 워렌 해리슨 회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해리슨 회장은 미국 굴지의 에너지 기업 총수였고 그가 준비한 아시아 에너지 허브 투자액은 무려 50조 원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었죠.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취재진들 앞에서 해리슨 회장은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색빛 맞춤, 정장과 욕척에 가까운 장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제왕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몇몇 예리한 기자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로라 해리슨, 30대 후반의 그녀는 남편 옆에 서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샤넬의 최신 컬렉션으로 우아하게 차려입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억지로 지은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남편의 팔을 잡은 손에는 하얀 손가락 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리슨 회장님,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해리슨 회장은 능숙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시아의 에너지, 미래를 위해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후보죠. 어느 나라에도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십 년간 경영 일선에서 다져진 화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로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라, 괜찮아? 해리슨 회장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로라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차 때문인 것 같아요. 시차. 그것은 로라가 지난 9년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때 사용해온 수많은 변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9년, 3280일, 로라가 아이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의전 차량에 오르자 로라는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았습니다. 뒷좌석에 몸을 기댄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해리슨 회장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로라. 당신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아니에요. 당신 일이 중요하잖아요. 50조라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당신의 감정이 개인적인 게 아니야. 우리 둘의 문제잖아. 해리슨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묻어나왔습니다. 9년간 그들은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의학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특히 로라의 주치의인 닥터 제임스 앤더슨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부인의 경우는 전형적인 시민성 난임입니다. 심리적 압박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민성, 심리적 문제. 로라는 그 진단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처럼요. 의학이라는 권위 있는 시스템이 그녀에게 내린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마음에 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판단이었고 도움이 아니라 낙인이었죠. 차량이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해리슨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수진이 일정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예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 로라의 눈은 특히 유모차에 고정되었습니다. 저 엄마는 어떤 기분일까?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평범한 일상. 로라가 9년간 그토록 갈망했던, 하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평범함. 세상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권리가 로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김수진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비행이 좀 길었네요. 호텔에 가서 쉬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김수진은 로라의 표정에서 뭔가 더 깊은 것을 읽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김수진은 이번 에이펙 회의를 위해 특별히 파견된 1급 통역관이었지만 동시에 세심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라의 눈빛에서, 그 떨리는 손에서 김수진은 자신이 몇 년 전 겪었던 고통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차량이 서울 중심가의 특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고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최고층 스위트룸에 도착하자 해리슨 회장은 곧바로 비서들과 50조 투자건에 대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뉘이자 9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또 검사, 그리고 또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난관 조영술, 자궁경 검사. 로라의 몸은 온갖 검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죠. 의학적으로 임신에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 로라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약해서? 의료 시스템은 로라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심리적 문제라는 진단은 결국 당신 탓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로라는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감은 점점 더 깊은 우울증으로 발전했죠. 친구들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아기 옷 코너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로라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해리슨 회장도 처음에는 로라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그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렸죠.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도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우울한 모습을 보일까봐요. 하지만 해리슨 회장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죠. 거절하면 남편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침실 문이 살짝 열리며 김수진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로라는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수진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로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사모님, 제가 너무 참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공항에서부터 계속 표정이. 로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들켰다니. 하지만 김수진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로라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해졌습니다. 사실은 9년째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 김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저도 그랬어요. 네? 로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같은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병원도 수없이 다니고 온갖 검사도 다 받았는데 원인을 못 찾았죠. 그때 제 기분이 정말 김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로라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습니다. 9년간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들은 마음 편히 먹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짜로 이해하고 있었죠.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로라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한의학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수진의 질문에 로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의학, 침과 한약을 사용하는 동양의학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로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들어는 봤지만 그게 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김수진은 천천히 로라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제 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언니도 사모님처럼 5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미국 유학까지 갔던 사람이라 당연히 서양 의학만 믿었죠. 보스턴의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거기서도 사모님과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시민성 난임이라고요. 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똑같은 진단, 똑같은 좌절. 김수진의 언니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로라에게는 위로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언니는 그 진단을 받고 정말 무너졌어요.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받고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다 3년 전 언니가 우연히 경주에 있는 한 한의원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주요? 로라가 되물었습니다. 네, 백록당이라는 한의원이에요. 100년이 넘은 전통 한의원인데 특히 난임 치료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언니도 반신반의했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들도 못 고친 걸 한의학이 고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언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갔어요. 김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로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로라는 숨을 죽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백록당의 이진혁 원장님이 언니를 진맥하시더니 단 10분 만에 문제를 찾아내셨어요. 언니는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냉적이라는 병이 있었대요. 자궁이 차가워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시더래요. 서양 의학에서는 찾아내지 못한 원인이었죠. 로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적. 처음 듣는 병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라도 항상 손발이 차가웠고 생리통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병원에서는 그런 증상들을 정상 범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개월간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4개월째 되던 날 언니가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지금 언니에게는 4살 된 쌍둥이가 있어요. 로라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5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 단 3개월 만에 그것도 쌍둥이를?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라 믿기 어려웠지만 김수진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었죠. 정말인가요? 로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언니만이 아니에요. 백록당에서 치료받고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SNS에 후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수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로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색창에 백록당 한의원 난임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후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라는 하나하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난임 끝에 백록당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서양 의학이 포기한 저를 백록당 이진혁 원장님이 살려주셨어요. 인공지능, 구암의 정확한 진단에 놀랐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못 찾은 원인을 단번에 후기마다 비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의학으로 치료받았지만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백록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원인을 찾아 치료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로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9년간 자신이 찾던 답이 혹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김수진이 로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랬듯이 사모님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백록당은 여기서 차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경주예요. 로라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후기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로라와 같은 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님, 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거기 가보고 싶어요. 백록당에 가보고 싶어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볼까요? 네, 부탁드려요. 제발. 김수진은 로라의 손을 다독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여전히 비서들과 회의 중이었죠. 김수진은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 사모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해리슨 회장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김수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라가 한의원에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김수진의 언니가 그곳에서 치료받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 해리슨 회장의 표정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한의원이라. 해리슨 회장은 턱을 쓸었습니다. 로라가 정말 가고 싶어 하나요? 네, 회장님. 사모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해리슨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에이펙 일정이 빡빡했지만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9년간 로라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정을 조정해보죠.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이틀 뒤 오전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회장님. 바로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손에 검은색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정기검진 시간입니다. 닥터 제임스 앤더슨,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저명한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해리슨 부부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이번 에이펙 회의에도 해리슨 부부를 수행했죠. 로라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앤더슨 박사님. 로라는 침실에 있습니다. 해리슨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침실로 향했고 잠시 후 로라와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로라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의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부인. 혈압부터 재볼까요? 최근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서. 박사님, 로라가 앤더슨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 한의원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순간 앤더슨 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로라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의원이라고요? 부인,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에요. 경주에 있는 백록당이라는 한의원에 가보려고 해요. 거기서 난임 치료를. 안 됩니다. 앤더슨 박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죠. 부인, 제가 9년간 당신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의 문제는 신체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신 같은 것에 의지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박사님, 여기 후기들을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기요? 앤더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말입니까? 부인,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20년 넘게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제 전문성을 믿으시지 않는 겁니까? 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희망이 잦아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김수진이 나섰습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한의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의학 체계예요. 앤더슨은 김수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의학 전문가도 아니면서 감히 제게 의학에 대해 말하는 겁니까? 침을 찌르고 약초를 다려먹는 게 무슨 과학입니까?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박사님! 김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언니가 바로 그 한의원에서
5년간의 난임을 극복하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미신인가요? 플라시보 효과일 뿐입니다. 앤더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믿으니까 흔히 임신이 된 거죠. 그걸 한의학의 효과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해리슨 회장은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쪽에는 9년간 자신의 가족을 돌봐온 신뢰할 만한 의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간절히 희망을 붙잡으려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해리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로라가 가보고 싶어 한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회장님! 앤더슨이 회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50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부인의 건강이 악화되면 어쩌시려고요? 제 의학적 소견으로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희망이 꺾이는 순간이었죠. 9년간 수없이 반복된 패턴, 희망을 갖는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부정하고 로라는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는 것. 스위트룸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해리슨 회장은 난처한 얼굴로 아내와 주치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앤더슨은 김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뭡니까? 박사님께서는 사모님을 9년간 치료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9년 동안 단 한 번도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고 박사님의 처방은 항상 같았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 상담을 받으라는 것. 그게 전부였죠. 앤더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김수진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언니가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대변하는 증인이었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9년간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이 과연 환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사의 한계일까요? 뭐라고요? 앤더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사님은 사모님의 문제를 심리적인 것으로 규정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진단이 아니라 포기였던 거 아닙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환자의 마음 탓으로 돌린 거죠.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9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니가 겪었던 모욕이었고 로라가 겪고 있는 고통이었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시스템 안에서 겪어온 무시였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내 전문성을 의심하는 겁니까? 나는 존스 홉킨스에서 네, 의심합니다. 김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언니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보스턴의 유명한 병원에서요. 5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고 항우울제를 먹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언니의 문제는 심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로라는 김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9년간 로라는 자신의 마음이 약해서,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치료가 아니라 낙인이었죠. 그래서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김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백록당 한의원에서 이진혁 원장님이 언니를 진맥하셨어요. 단 10분 만에 언니의 문제를 찾아내셨죠. 냉적, 자궁이 차가워서 생기는 병이라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언니는 임신했어요. 쌍둥이를요. 앤더슨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거나. 우연이라고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백록당에서 치료받고 아이를 가진 수백 명의 여성들도 다 우연인가요? 박사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박사님이 모르는 의학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스위트룸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김수진은 더 이상 권위 앞에 고개 숙이는 동양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증인이었고 무시당해온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정당한 분노였죠. 앤더슨 박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의료 권위의 정점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진단은 곧 진리였고 그의 처방은 곧 정답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젊은 한국 여성이
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경험과 증거를 바탕으로요. 김 실장님, 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진은 로라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9년간 당신을 괴롭힌 건 병이 아니라 무지였어요. 원인을 찾지 못한 의학의 무지, 그리고 그 무지를 환자 탓으로 돌리는 오만함이었죠. 해리슨 회장은 아내와 김수진, 그리고 앤더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데이터와 논리로 판단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도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렸죠.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절망, 김수진의 확신, 그리고 수백 명의 여성들이 남긴 증언들. 해리슨 회장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로라는 남편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9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라, 당신이 정말 가고 싶다면. 해리슨 회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앤더슨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부인의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해리슨 회장은 앤더슨을 제지했습니다. 박사님, 9년입니다. 9년 동안 우리는 박사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이제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 볼 때가 아닐까요? 앤더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리슨 회장의 말에는 책망이 담겨 있었죠. 9년간 원인을 찾지 못한 것, 환자를 심리적 문제로 치부한 것,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거부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조용한 항의였습니다. 로라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저 정말 가보고 싶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해리슨 회장은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9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작은 불씨. 남편으로서 해리슨은 그 불씨를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로라. 해리슨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봅시다. 경주에 있는 그 한의원에. 로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희망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이었죠. 하지만 해리슨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입니다. 에이펙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그 1시간 동안 이 한의원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바로 돌아옵니다. 네, 충분해요.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면 돼요. 감사해요, 여보. 김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진혁 원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인공지능 구암이라는 진단 시스템도 직접 개발하셨대요. 100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집대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요? 해리슨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데이터와 기술을 믿는 사람이었죠. 만약 한의학이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통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지점이었죠. 네, 회장님. 전통적인 진맥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래요. 서양 의학이 찾지 못한 원인을 찾아낸다고 해요. 앤더슨 박사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하지만 제 말 기억하세요.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1시간짜리 쇼를 보러 가는 거예요. 김수진은 앤더슨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틀렸다는 걸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박사님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무지한 건 한의학이 아니라 당신이었다는 것을요. 스위트룸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로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이틀 후면 그녀는 경주로 갈 것입니다. 100년의 전통을 간직한 한의원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9년간 찾지 못했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로라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박동이었죠. 하지만 그 박동 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것. 이번에는 진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
김수진은 로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미리 백록당에 연락해둘게요. 이진혁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10월 25일 밤,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작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권위에 맞선 용기의 승리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의 승리였죠. 그리고 이틀 후, 그들은 경주로 향할 것입니다. 10월 27일 아침, 서울에서 경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가을 햇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전 차량 안에서 로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점차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9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앤더슨 박사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죠. 1시간입니다. 단 1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앤더슨에게 이 여행은 자신의 권위가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적 권위가 동양의 미신 앞에서 무너질 리 없다는 확신. 하지만 그 확신 이면에는 미묘한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죠. 3시간의 여정 끝에 차량은 경주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천년 고도의 거리는 고즈넉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차량은 한 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백록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기와집이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세월을 품은 건물은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죠. 로라는 차에서 내려 한의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희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김수진의 언니도 기적을 경험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신도 가능할까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곳입니까? 앤더슨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100년 된 건물이라 의료시설도 100년 전 수준이겠군요. 김수진은 앤더슨의 말을 무시하고 한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한쪽 벽면에는 최신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구암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한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이진혁 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아온 의사의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담겨 있었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해리슨 회장님, 사모님. 그리고 이진혁 원장은 앤더슨을 보았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앤더슨은 차갑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연중에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세계 최고의 병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진혁 원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앤더슨의 태도를 꿰뚫어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로라는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진맥용 방석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구암 시스템의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진혁 원장은 로라에게 편안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잠깐, 앤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당신의 진단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까? 임상 데이터는 있습니까? 이진혁 원장은 앤더슨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 한의학은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이 축적된 의학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암 시스템은 100년간의 이한의원 진료, 기록과 동의보감의 데이터를 집대성한 인공지능입니다. 충분한 데이터죠. 수천 년의 경험이라고요? 앤더슨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미신의 역사일 뿐입니다. 과학적 방법론도 없고 이중맹검 실험도 없는. 박사님, 이진혁 원장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서양 의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사모님은 왜 9년간 원인을 찾지 못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앤더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진혁 원장의 목소리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진실이 담겨 있었죠. 앤더슨이 9년간 실패한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로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손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라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그녀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진맥이 시작된 것이죠. 동시에 구암 시스템의 센서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라의 맥박 파형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더슨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맥박을 짚는다고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현대의학에서는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로 침묵해 주시겠습니까? 이진혁 원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맥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앤더슨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수십 년간 없었으니까요. 진료실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이진혁 원장의 손가락은 로라의 손목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맥의 깊이, 속도, 강도, 리듬을 읽고 있었죠. 동시에 구암 시스템은 그 맥박을 데이터화하고 100년간의 임상 기록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천천히 손을 떼고 구암 시스템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의 눈빛이었죠. 사모님, 이진혁 원장이 로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9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9년간 들어온 진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앤더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내 진단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진혁 원장은 침착하게 구암 시스템의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로라의 맥박 파형과 함께 진단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맥은 침샘맥입니다. 깊고 가라앉은 맥이죠. 그리고 완맥의 특징도 보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냉적의 징후입니다. 이진혁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냉적이란 자궁이 차갑고 기혈순환이 막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한 신체적 병증입니다. 자궁이 차갑다고요? 앤더슨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궁 온도가 난임과 무슨 상관이? 박사님, 이진혁 원장이 앤더슨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양의학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것은 골반 혈류 장애와 자궁 내막의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어도 미세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착상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의서는 냉적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앤더슨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골반 혈류 장애, 그것은 서양의학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단하려면 정밀한 도플러 초음파나 조영제 검사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한의사는 단지 맥을 짚는 것만으로 그것을 알아냈단 말입니까? 사모님, 손발이 항상 차갑지 않으셨나요? 이진혁 원장이 물었습니다. 예, 맞아요.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혈 색깔이 어둡고 덩어리가 섞여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정확히 그래요. 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리와 아랫배가 자주 무겁고 아프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이진혁 원장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냉적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의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검사가 보는 것은 구조이지 기능이 아니니까요. 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라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실제 병이 있었고 그것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료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9년간의 억압된 감정이 분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실제로 병이 있었고 그것은 이름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조용히 로라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길은 수백 명의 여성들을 위로해온 의사의 손길이었죠. 하지만 앤더슨 박사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좋습니다. 앤더슨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단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침을 찌르고 약초를 다려 먹인다고 9년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단은 우연이었을 것이고 치료는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죠. 앤더슨에게 있어 한의학은 여전히 과학의 범주 밖에 있는 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관의 충돌이었고 권력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앤더슨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앤더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학이 가진 구조적 맹점의 문제였으니까요. 박사님, 치료 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진혁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해리슨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회장님의 맥도 한번 짚어봐도 될까요?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왜죠? 환자는 제 아내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혁 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난임은 때때로 부부 양쪽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진단을 위해서는 회장님의 상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리슨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이었지만 로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편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진맥인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회장님, 괜찮으시면. 이진혁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해리슨 회장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50조 원 규모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손이 왜 떨리는 걸까요? 이진혁 원장은 해리슨 회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맥이 시작되었고 구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해리슨 회장의 맥박 파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진혁 원장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진료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라는 남편의 얼굴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해리슨 회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턱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이진혁 원장이 손을 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구암 시스템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확신과 동시에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해리슨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진혁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9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에 진료실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로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무엇을요? 해리슨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앤더슨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진혁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의사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9년간 로라가 겪어온 고통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로라는 계속 자신을 책망할 것입니다. 이진혁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의 맥은 쇠약합니다. 기운이 약하고 신기가 부족한 맥입니다. 이진혁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양 의학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정자 활동성 저하를 의미합니다. 정자의 수는 정상 범위일 수 있지만 운동성과 생존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순간 로라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자 활동성 저하? 남편에게? 9년간 로라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심리적으로 약해서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9년 전부터? 그건 앤더슨 박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검사 결과를 모두 검토했고 정자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박사님, 이진혁 원장이 앤더슨을 쳐다보았습니다. 정자 검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앤더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리슨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앤더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검사 결과를... 미안합니다. 해리슨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로라. 로라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고 분노였으며 무엇보다 9년간의 고통이 헛된 것이었다는 절망이었습니다. 9년 전, 해리슨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년 전에 제가 검사를 받았을 때 정자 활동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이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로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겼습니다. 해리슨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저는 그 검사 결과를 숨기고 새로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진료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리슨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9년간 진단하고 치료해온 환자의 남편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회장님, 앤더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해리슨 회장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50조 원을 움직이는 경제 제왕이 한순간에 나약한 인간으로 무너졌습니다. 남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라는 것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로라가 계속 검사를 받게 했고, 로라가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저는 안도했어요. 로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9년간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 모든 자책, 모든 우울증, 모든 절망이 남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심리적으로 나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남성에게 부과한 무거운 짐의 문제였고, 그 짐을 지키기 위해 한 여성이 희생된 비극이었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수십 년간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는지를요. 회장님, 이진혁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모님께. 해리슨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로라.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9년간. 로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다른 감정도 보였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진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로라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이제 복잡한 감정의 혼합물이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 9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남편의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새로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9년, 3280일, 로라가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하고 우울증과 싸우며 보낸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남성에게 부과한 무거운 기대가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4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며 그는 수많은 부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난임의 원인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적 압박, 성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들과 얽혀 있었죠. 남성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이진혁 원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앤더슨 박사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년간 그는 로라를 시민성난임 환자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의학적 권위에 기반한 것이었죠. 존스 홉킨스의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으로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 그것은 환자의 기만이었지만 동시에 의사로서 자신의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왜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토록 쉽게 여성 환자에게 심리적 문제라는 딱지를 붙였을까요? 앤더슨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의식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종종 심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는 편견. 남성의 문제는 덜 의심하고 여성의 문제는 더 쉽게 정신적인 것으로 돌린다는 의학계의 뿌리 깊은 편견. 이것은 앤더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시스템 전체가 가진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박사님, 이진혁 원장이 앤더슨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양 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몸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니까요.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생깁니다.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앤더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진혁 원장은 앤더슨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첫걸음입니다. 로라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리스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성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의 피해자, 약함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의 피해자, 그리고 그 압박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망가뜨렸다는 것을요. 일어나세요. 로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인정하기 두려웠겠죠. 하지만 9년이에요. 9년간 저는 미안해요. 해리슨이 다시 말했습니다. 평생 보상할게요, 로라. 이진혁 원장은 두 사람에게 다시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의 냉적과 회장님의 신기 부족은 모두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병이라기보다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이진혁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사모님의 몸은 차가움과 막힘으로 균형을 잃었고 회장님의 몸은 기운의 소진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치료로 기혈순환을 회복하고 한약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진혁 원장은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께는 온경탕을 기본으로 처방하겠습니다.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는 우기환을 처방하겠습니다. 신기를 보충하고 정자 활동성을 높이는 약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로라가 물었습니다. 최소 3개월입니다. 이진혁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9년간의 문제를 3개월 만에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9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짜 원인을 알았고 진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진혁 원장은 두 사람에게 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로라의 아랫배와 발목, 손목에 침을 놓았고 해리슨의 허리와 배에도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일주일치 처방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화상으로 진료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은 국제 배송으로 보내드리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리슨 회장이 처음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았으니까요. 백록당을 나서며 로라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로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자유로웠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조용히 이진혁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한의학을요. 이진혁 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박사님. 10월 27일, 백록당을 떠난 해리슨 부부는 에이펙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로라는 가방 속 한약 봉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갈색 종이 봉지 안에는 일주일치 한약이 들어 있었죠. 이진혁 원장이 직접 조제한 약이었습니다. 로라는 그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월 28일 저녁, 해리슨 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로라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약을 다리기 위해서였죠. 냄비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끓였습니다. 부엌에 한약 특유의 향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냄새였지만 로라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리슨 회장도 자신의 한약을 다렸습니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한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쓴맛이 9년간의 고통을 씻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리슨 회장은 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라, 다시 한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용서해줘서. 로라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용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년간의 배신과 거짓말을 단번에 잊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로라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남성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의 압박, 약함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의 폭력. 그것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파괴했다는 것을요. 용서는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붙잡혀 있으면 로라는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실 위해서요. 그날부터 로라와 해리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들은 한약을 다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진혁 원장과 화상 진료를 했습니다. 원장은 부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죠. 손발이 따뜻해지고 있나요? 수면은 깊어졌나요? 소화는 잘 되시나요? 세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라의 몸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던 것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9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죄책감에 무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미치지 않았고 나약하지 않았으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치료 가능한 병이 있었고 그것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회장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4일, 오늘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의원 방문 8일째 되는 날이었죠. 로라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자 임신 테스트기가 보였습니다. 로라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9년간 그녀는 이 테스트기를 수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결과는 같았죠. 한 줄, 단 하나의 선만 나타나는 잔인한 결과.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8일, 고작 8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로라의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테스트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한 줄이라면? 만약 희망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9년간 반복된 실망이 로라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는 진짜 원인을 알고 진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요. 로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3분.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로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째각째각째각. 세상에서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로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9년간의 고통을 견뎌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치료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히 임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의료 시스템의 편견과 싸우고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로라는 천천히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테스트기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로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스트기를 떨어뜨릴까봐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9년, 3280일간의 기다림, 수없는 실패와 좌절, 깊은 우울과 자책,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로라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해리슨 회장이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로라? 괜찮아? 로라는 말없이 테스트기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조를 움직이는 경제 거물이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로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9년간의 고통이 치유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월 4일 오전, 로라와 해리슨 부부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그날, 세계는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에이펙 폐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50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 어느 나라가 이 역사적인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의 컨벤션 센터는 각국 정상과 경제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중계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미국이었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화상으로 폐막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과 2시간 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해리슨 저택의 서재에서 해리슨 회장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로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쥐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9년간의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비서가 물었습니다. 네, 해리슨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한 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서울의 컨벤션 센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리슨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수많은 경제인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세 나라의 운명이 그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에이펙 참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에너지의 미래를 찾으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 회장의 말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긴장한 표情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대표들은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죠. 저는 생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해리슨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주의 백록당 한의원에서
저는 100년의 전통과 최첨단 인공지능이 만나는 지점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진혁 원장님은 서양의학이 9년간 찾지 못한 답을 단 1시간 만에 찾아주셨습니다. 해리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9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한의학은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인 구암 시스템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 아내는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8일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컨벤션 센터가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가장 사적인 고백이었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해리슨 회장은 자신의 약함을 전 세계 앞에 드러냈습니다. 남성난임이라는 금기를 깼고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했으며 동양의학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리슨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때로는 오래된 지혜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한의학은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혁 원장님은 그 지혜를 인공지능으로 집대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융합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반면 일본과 싱가포르 대표들의 표정은 굳어졌죠. 해리슨 회장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발표합니다. 해리슨 회장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에너지 허브 구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미래입니다. 건강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동서양 의학의 융합입니다. 해리슨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50조 원 전액을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은 백록당 인공지능 한의학 연구개발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진혁 원장님의 구암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전통의학과 현대 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환호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서양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고 동양의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었으며 무엇보다 한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해리슨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로 치부되고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답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해리슨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내 로라는 9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그녀를 시민성난임 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단지 균형이 깨진 것뿐이었죠. 그리고 한의학은 그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50조를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로라 같은 여성들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의료 시스템의 편견이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지 않도록 서울의 청중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선언이었고 의료 민주화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무엇보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마침내 세계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라는 9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50조 원의 무게로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진혁 원장님, 해리슨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약함을 인정할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용기를요.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뉴스룸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경주의 작은 한의원에서요.
이진혁 원장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100년의 전통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었고 한의학이 재발견되는 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수많은 로라들에게 희망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는 해리슨 회장의 발표를 톱으로 다뤘습니다. 미국 재벌, 한의학의 50조 투자, 8일 만의 기적, 9년 난임 극복, 동서의학의 융합, 새로운 패러다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되찾은 목소리였고 한 남자가 인정한 약함이었으며 한 의사가 지켜낸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